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청라의 스타필드 청라가 내년 말 준공됩니다. 2만 3천석의 동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며 역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검단과 경명로를 잇는 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와 행정 절차가 원인으로 개통 시기는 미정입니다. 인천해양경찰은 영흥면 내리갯벌의 일부 구간에서 야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꽃섬 인근부터 하늘 고래 전망대까지의 갯골 주변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인천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고 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과 함께 2만 석이 넘는 돔구장과 호텔까지 조성하는데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설 부지로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면적은 53만 제곱미터, 지상 3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받고 28년 3월에 개장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2만 3천석 규모의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동구장에선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e스포츠 국제대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 객실과 수영장도 들어서는데 이곳에선 야구 경기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타필드 청라는 야구장과 쇼핑몰 그리고 호텔이 겸한 세계 최초의 복합 공간입니다. 이 스타필드 청라가 주변에 의료 복합 시설이 지금 착공이 됐고 또 하나 금융타운이 들어오고 또 개통된 제3연입구 7호선 청라 연기돼서 인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스타필드 청라가 개장하면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가칭 스타필드역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노선에 추가로 정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정거장보다는 약 2년 늦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검단 경명로 구간 도로 신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공정률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요. 이대로라면 목표한 2028년에도 개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에서 경명로 간 도로를 신설하는 현장입니다. 서구 당하동에서 시작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아라뱃길 인근 공촌동까지 연결되는데 길이는 3.61km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2,990억 원. 검단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에 착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4년째인 올해까지 공정률은 9% 수준, 보상도 66% 수준으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 시행자인 LH는 우선 인허가 주체가 여러 기관이라는 점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말합니다. 경명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인허가 기관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연결에 대한 인허가는 국토부, 아라뱃길 지점에 대한 허가는 환경부까지 3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분 개통이라도 요구하는 상황. 검단 지역 인구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입주하면서 계획을 했던 광역교통 계획에 대해서 벗어나면서 계속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치되는 교량 자체의 그 공정, 시기 이런 것들이
우선교통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답변도 받긴 했습니다. LH가 계획했던 당초 개통 시기는 올해 3월. 하지만 계속 미뤄져 현재 계획은 오는 2028년 12월입니다. LH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줄이기 위해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사자 협의체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했던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의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사자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1톤당 반입 수수료는 지난 2021년 7만 500여 원에서 24% 오른 8만 7,600여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3년에는 11.8%인 9만 7,900여 원, 24년에는 19.3%인 11만 6,800여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올해 50%가량인 17만 5,200여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폐기물의 양을 봤을 때는 수수적으로는 종료가 되어가는 부분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조금 이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수도권 매립지로는 이제 매립이 안 들어간다. 이제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생각이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목표는 반입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반입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르면 반입량이 줄어들고 결국 수도권 매립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구체적인 인상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사자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반입 수수료가 원가 산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자체적으로도 반입 수수료 현실화 의지가 큰 상황. 여기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앞서 사자협의체는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하면서 재난이나 비상 상황, 소각장 정비나 가동 중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를 두고 인천 지역에선 직매립 금지 취지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추진하는 반입 수수료 인상안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남동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수천 복원이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만수천 복원 사업의 본격 시동이 걸립니다. 만수동에서 수산동 일부 750m 구간에 총 487억 원이 투입돼 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이 조성됩니다. 남동구는 이를 위해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도림동, 소고천 등 소하천 정비도 함께 추진돼 남동구 전역을 친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작년 7월에 소하천 지정을 했고 10월에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했습니다.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과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구는 남천동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만수 4동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9월 349지역과 만수 2구역 주택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복마을 가꾸는 사업도 6개, 또 저층 주거지 사업도 2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람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주 예전처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우리 남동구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남동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7,8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남천동 일대 분양 중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청년 일자리,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해경이 영흥면 내리갯벌 일부 구간의 야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해경은 옹진군 영흥면 내리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 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출입 통제가 지정된 구역은 지난해 9월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경은 해당 구역에 대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노인과 청년, 1인 가구 등의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외로움 돌봄국은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 총괄합니다. 인천시는 누구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콜을 운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정신건강과 복지, 지역자원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링크 컴퍼니, 지역 상점과 연결한 가치 가게 등도 운영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에도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소매 유통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4로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매출 전망 지수는 69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 등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매 유통업계의 가장 큰 현안과 애로사항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 지연이 꼽혔고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제 심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됨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 전에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항공사에 따른 터미널 이용 정보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인천공항 공식 앱, 발급받은 이티켓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항해왔으나 1월 14일 자정부터 이 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돼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제2의 롯본기 힐스를 표방하며 업무, 상업, 주거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던 인천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일대가 롯데그룹 측에 매각된 지 1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철거를 거쳐 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땅값이 급등한 부지는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위주로 채워진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시는 옛 9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롯데쇼핑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폐쇄된 자리에는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서는데 총 6만 872제곱미터 면적 부지에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세대와 1414호 규모 오피스텔이 지어집니다.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이 매각됐을 때만 해도 인근 인천터미널과 백화점 등 지역 상권을 연계한 복합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지만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학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지원이 줄어들면서 야학이 운영하는 수업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암야학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인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교사 역할을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의무 재임 기간이 끝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절반에 이르러 이후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양 초중고 야간 학교는 김형준 교장이 이끌고 있는데 김형준 교장은 자원봉사자 참여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데에는 경제 상황 악화, 취업의 어려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야학 운영기관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비정규 학교 공모사업 참여기관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넘게 폐쇄돼 시민 불편을 야기해온 지하철 7호선 부평 굴포천역 7번 출구가 다시 개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구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이 인천교통공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출구가 설치된 주상복합건물관리단이 시설 복구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출구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A 주상복합건물관리단 측은 지하철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번 출구 폐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굴포천역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은 재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보수와 함께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수시 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4월쯤에는 재개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거웠습니다. 불이 날 위험이 있어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사육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건데요. 입주민들과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한 SNS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붙은 내용인데 입주민 총회를 통해 고양이류 사육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는 오는 3월 말까지 유예하고 꼭 고양이를 키우겠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사 가라는 게 이게 집주인이랑 보통은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자체에서 가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비용적인 부분도 전혀 얘기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오피스텔 측에서는 입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9월 고양이가 인덕션에 올라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소방서 출동해서 손해가 막 심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주민들이 겁이 나니까 고양이를 못 기르게 한다. 입주인들의 모임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해당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고양이 관련 카페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고양이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기르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 사람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동물을 일반화해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정 동물들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그런 동물을 이제 키우는 그런 세대들은 이제 그런 동물과 살 수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강제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인천에서 최근 5년간 반려묘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 소방당국은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위험한 전기 제품은 전원을 분리하거나 덮개를 씌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매서운 한파지만 지역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젊은 자영업자들이 연탄을 직접 나르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NIB 이하연 기자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 언덕길을 따라 봉사자들이 연탄을 이고 한 발 한 발 오릅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에서도 봉사자들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힘이 들긴 하지만 연탄을 옮기는 손길에는 보람이 묻어납니다. 어린아이들도 작은 몸집으로 연탄을 옮기며 봉사에 힘을 보탭니다. 아빠랑 올 때는 귀찮았는데 오니까 뿌듯하고 보람차요. 이날 봉사에 나선 건 인천 지역 젊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인천 오너스 클럽 회원들. 5년 전부터 연탄 봉사와 벽화 그리기 등 지역을 위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녹록치 않지만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에 나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해는 연탄 1,200장을 손수 날라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다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탄봉사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날 봉사 현장에는 지역 의원도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했습니다. 그 봉사라는 게 사실 일회성 봉사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대표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이 연탄이 또 하나의 사랑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는 추운 겨울 이웃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라와 영종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됩니다. 인천시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서구 정서진에서 출발해 제3연륙교 무의도, 용요해변 등을 거쳐 다시 아라뱃길로 돌아오는 코스로 총 130km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영종도 북쪽 등 아직 조성되지 않은 20km 구간을 새로 연결해 자전거 순환길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구, 서구, 옹진군과 함께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완성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은 자전거로 정서진, 무의도, 신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해안선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